안녕하세요. 라이프벨입니다. 오늘도 죽음학이라는 창으로 삶을 함께 들여다보러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여러분, 주변에 참 곱게 늙으셨다는 말을 듣는 분이 있나요? 아프지 않고 정정하게 걷고 여전히 무언가에 열심인 어르신을 보면 우리는 흔히 성공적으로 늙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반대로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자녀에게 의지하는 어르신을 보면 왠지 안쓰럽다는 말을 먼저 꺼내게 되지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나요? 잘 늙었다와 안쓰럽다를 가르는 그 기준은 대체 누가, 언제 정한 걸까요? 병을 앓고 걸음이 느려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노년은 그럼 실패한 노년이라고 불러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노화와 노소에 그리고 잘 늙는다는 말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질문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통계로 먼저 볼까요?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로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권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비중은 2036년이면 30%를 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65세의 기대 여명도 21 노년에 이른다고 하니 노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훨씬 길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은 약 229만 명, 전체 노인의 23.7%에 이르고 지난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분도 3,024명이나 됩니다. 이 숫자들은 더 이상 먼 미래나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부모님이 혹은 언젠가의 나 자신이 그대로 통과하게 될 시간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어진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노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학자들은 오랫동안 답을 찾아왔지만 아직 한 가지 이론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몸을 오래 쓴 기계에 비유하는 마모설도 있고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와 DNA를 서서히 손상시킨다는 이론도 텔로미어 단축과 맞물려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은 노화라는 큰 그림의 일부일 뿐 이것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몸이 정해진 방향으로, 그러나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낡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군가는 활기차고 누군가는 지쳐있는 이유, 어쩌면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노년의학에서는 나이 들림과 노쇠를 엄격히 구분해서 본다고 합니다. 2001년 프리드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안한 노소의 표현형은 근력 약화, 보행 속도, 저하 탈진감, 신체 활동, 저하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이 5가지 항목으로 노년의 몸 상태를 살핍니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면 노소해로, 한두 가지면 전노소해로,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과는 다르게 노소에는 몸이 감염이나 낙상, 수술 같은 외부 충격을 견뎌낼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소에는 나이보다 죽음까지 남은 생리적 거리에 가까운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70살이라도 그 여력은 사람마다 참 다르지 않을까요? 노쇠가 진행될수록 낙상과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은 다수의 후속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노쇠라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 데이터도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노쇠가 심한 경우라도 한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이어받는 이른바 진료 연속성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같은 정도로 노쇠했더라도 곁에서 꾸준히 살펴주는 사람과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노쇠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결말을 뜻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중요한 건 얼마나 노쇠했는가 보다 어떻게 돌봄을 받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1997년 로우와 칸이라는 학자들은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질병과 장애를 피하고 높은 인지 신체 기능을 유지하며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성공적 노화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이 개념은 당시 학계와 대중 모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늙으면 무조건 쇠퇴한다는 오래된 통념을 깨고 노년에도 스스로 삶을 가꾸고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과 주체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관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활기찬 노년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노년을 수동적인 쇠퇴가 아니라 능동적인 시간으로 바라보게 해준 셈이지요. 그런데 이 기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성질환을 하나 앓고 있는 노인의 43%, 2개면 35%, 3개 이상이어도 17%는 스스로 나는 잘 늙고 있다고 느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우와 칸의 기준으로 보면 병을 하나라도 앓고 있는 순간 이분들은 모두 실패로 분류됩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이를 노화를 지나치게 의학적으로만 재단한다는 뜻에서 노화의 생의학화라고 부르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병 없이 젊음처럼 늙는 상태를 이상적으로 그리다 보면 정작 대다수의 노년을 패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병을 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노년을 정말 덜 성공적인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논쟁 사이에서 폴 발테스라는 학자는 조금 다른 제안을 합니다. 성공적 노화란 어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적응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줄어드는 힘과 시간 속에서 할 일을 좁혀 선택하고 남은 능력을 집중해서 최적화하고 다른 방식이나 도구로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 이 세 가지 전략이 곧 잘 늙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만큼 여러 일을 동시에 못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몇 가지에만 힘을 쏟는 방식으로요. 모든 걸 예전처럼 해내야만 성공적인 게 아니라 줄어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력해지지 않는 태도. 어쩌면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성공의 정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넘어야 할 심리적 과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아기의 신뢰감부터 청년기의 정체성까지 거쳐 노년기에 이르러 우리가 마주하는 마지막 과제는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그 자체로 필연적이었다고 받아들이면 통합감과 지혜에 가까워지고 되돌릴 수 없는 후회 앞에서 무너지면 절망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에릭슨 스스로도 완전한 통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통합과 절망은 딱 잘라 나뉘는 두 개의 결말이 아니라 노년 내내 오가는 두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죽음을 마주할 준비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오래 흔들리며 조금씩 다져지는 과정이 아닐까요? 노년을 상실의 목록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학자 라르스 톤스탐은 노년 후기에 이르면 물질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시간과 세대, 관계를 훨씬 더 넓게 바라보는 심리적 전환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도 보고된다고 합니다. 철학자 시몬드 보부아르는 노년을 정면으로 다룬 책에서 한 사회가 노인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회의 진짜 가치를 드러낸다고 짚었다고 전해집니다. 의사 아툴 가운디 역시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몸이 무엇을 잃어가느냐와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계속 이끌어가느냐는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몸의 쇠퇴와 삶의 주도권은 어쩌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맡던 역할을 하나둘 내려놓게 될 때 사람은 종종 스스로가 작아진 것처럼 쓸모 없어진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라이프벨이 이야기해온 존재외소라는 말도 이런 마음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능이 줄어드는 것과 존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져도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이야기,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눈 관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줄어든 기능을 감추는 일이 아니라 줄어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균형을 찾는 일이 아닐까요? 노소에는 삶의 반칙이 아니라 생애 주기가 우리 모두에게 순서대로 건네는 다음 장은 아닐까요?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나이 드는 삶도, 병과 도움을 곁에 두고 천천히 나이 드는 삶도 둘 다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진짜인 노년일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늙는다는 말에 정해진 정답이 있다고 믿기보다 그 기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나눈 통계와 이론들, 프리드의 노소의 기준부터 로우와 칸의 성공적 노화, 그리고 그 비판까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은가? 정해진 답을 서둘러